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기능교육 강의 파동론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론은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있고요. 그에 비하면 일목균형표 파동론은 좀 간단한 편인데 저는 여기에 약간 제 경험을 섞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이제 기능표 이론 강좌나 이것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하는 사람, 이 화자의 말 속에서 어떤 것이 실제 이제 일목산인이 이야기했던 본인이 뭐 평생 연구했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자기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분리를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예, 일단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런 조금 생뚱맞은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원시장에서 오래 이렇게 이제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혹은 뭐 글, 어떤 뭐 이런 영상 이런 것을 볼 때도 뭔가 유사한 것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 버릇이 좀 있습니다. 이 글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신 시대의 석학이시라고 하죠. 이분이 쓴 이제 책인데 뭐 일부 내용은 아마 잘 좀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적확하게 찍어낸 것은 뭐 베네딕트의 뭐 칼과 국화입니까? 뭐 그 이후 그냥 뭐 차원을 달리하는, 그래서 너무 정확해서 일본인들이 좀 기분 나빠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한 귀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하이쿠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가 있습니다. 아주 단시가 있는데 그것을 이 교수님이, 이 문화부 장관께서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동해의 작은 섬, 이 노가 이제 우리로 치면 의, 뭐 영어로 오프 이렇게 되겠죠. 동해의 작은 섬, 거기의 갯벌, 의 흰 모래밭에 내 눈물에 젖어 개와 논일다고 하는데 개에서 눈물까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은 일본인이 이제 축소시키는 이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뭐 일본의 동해입니다. 그것이 눈물방울 한 방울까지 압축이 되는, 이건 이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파동론과 연관을 시키면 좀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동해까지 확장이 되는. 그 다음에 이런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이노센스, 이건 뭐 길티하고 유죄 무죄 혹은 결백인데 여기서는 이제 순결의 전조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긴 시입니다. 긴 시인데 거기에 보면 또 비슷한 게 나옵니다. 이 모래알 하나에서 세계를 보고, 우주까지는 안 갔네요. 자, 확장이 일어납니다. 확장이. 들꽃 하나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무한을 쥐고, 여기서 시간인데 사실은 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건 약간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한순간 속에서 영혼을 잡으라.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이게 파동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목의 시간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아코디언 주름 같은, 아니면 뭐 자바라와 같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창문에 방범창 같은 거 보면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확장이 되거나 뒤로 축소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시간상의 좀 부분은. 그런데 파동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초단기 시세에서 소시세, 중세, 대세까지 확장과 축소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모양 형태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장중 파동이나 대세 파동이나 기본 원리는 같다고 보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뭐 일목을 뭐 선물 하다못해 장중에 뭐 70대 200태기도 넣어서 보고 이평선도 넣어 보시고 그러시죠, 그죠? 현물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3분봉도 보고 그러시잖아요. 그 보는 읽는 방법의 기초는 다만 시간 단위만 좀 짧다고 하는 것이지, 그 뭐 일봉이나 주봉이나 거의 같이 접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밀입자에서 우주까지 펼쳐지는 큰 이제 스케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초 단위, 그 다음에 거래 틱 단위, 뭐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 또는 축소, 압축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파동을 넣으면 자기 유사성입니다. 자연에 내포된 불규칙 속에서 이 확대와 축소, 축적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잡계에 보면 뭐 카오스 프랙탈 나오는데, 프랙탈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일목균형표 연구소를 쓴 사사키 히데노부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 다 우리도 알 수 있는 짐작이 가는 말인데, 즉 시간 단위로 5분, 10분, 30분 단위로 파동으로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확장하면 뭐 주간, 월간 혹은 10년, 20년 단위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파동을 배워두시면 미래를 좀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렵죠. 이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고요. 익히 잘 알려지신 전형적인 형태는 이렇게 1, 2, 3, 4, 5 파동으로 올라가고요. 예, ABC 파동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상승 5파, 하락 1, 2, 3 떨어지는데 이걸 1, 2, 3으로 매겨버리면 용어가 헷갈리니까 이건 ABC라고 붙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이제 또 쪼갤 수가 있단 말이죠. 이 큰 파동을. 이게 뭐 대세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중기 파동이 되겠죠. 그죠? 이걸 또 쪼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 파동을 또 쪼개면 5개의 파동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전체가 3단계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면 단위, 아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에서는 도라고 하죠. 그럼 이게 군이고 면 단위로 내려가면 이게 144개의 파동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대세에서 상승 5파와 하락 3파는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확산과 축소 그리고 자기 유사성 이런 프랙탈 이런 것을 가져와서 시세를 이제 읽어내면서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파동은 일목의 시간론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가 이렇게 딱 계산해서 보여주질 않습니다. 이평선이나 다른 보조지표는 컴퓨터에 보면 뜬단 말입니다. 스토캐스틱이 현재 숫자가 얼마다 이런 거 그나마 나오거든요. 이건 자기가 시세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풍수 집안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는 저는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은 흘러들은 이야기로 안산이 있고 자축령 우백호가 있고 이런 배산 임수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책에 어느 정도 그러한 기본형에 대한 명산 혹은 명당 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공식적인 그런 정형화된 틀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산천에 나가서 보면 산과 들이 책에 있는 대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수는 그 속에서 위치를 잘 찾겠죠. 근데 잘못 보면 망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세가 하락했다가 반등에 불과한데 반등에 불과한 이 파동을 상승의 시작으로 봐버리거나 이래버리면 그죠? 여기는 매도의 급소가 되는데 거기서는 적극 매수를 하려고 달려드는 큰일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 파동론을 잘 익혀두시면 지금 현재 흘러가는 이 흐름은 이건 면 단위다. 그럼 군 단위로는 행정구역이 지금 어디에 속하고 그 다음에 도 단위로는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 혹은 이런 지점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 파동이 맞다면 그러면 남은 파동 여기까지 시세가 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을 보는 목적, 효과 이것은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교림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대중수 파동으로 미래 예측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제 앞서 보이던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정말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시세가 수없이 많은 등락을 하지만 산으로 치면 이게 지리산 지금 내가 계곡과 봉우리를 타고 있는 건지 덕유산 봉우리를 타고 있는지 정도는 구분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좀 먼 그림,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부분은 이 뒤에 나오는 부분과 일부는 겹칩니다만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로 생각을 하자면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자주 예를 들어 가져옵니다. 일목균형표 파동은 쪼개버리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그럽니다. 너무 이렇게 부속품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의 이제 3파가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우라카미 군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분류한 바에 따르면 경기가 나쁘다가
예, 주가가 요거보다 한 5, 6개월 선행하잖아요. 경기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가 나쁘면 침체기에는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죠. 우리 팬데믹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양적 완화 엄청나게 했었고요. 그러다 경기가 좋아지면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예, 실적 장세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현재 내가 시세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3파의 출발점 같아. 그런데 경제 지표나 모든 전망을 보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 그냥 조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좋아졌다가 각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막 이런 추이 모멘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둔화 정도를 넘어서 침체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올 수가 있습니까? 못 오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 점이 가을이고요. 그 뒤에 겨울이 올지도 모르는 이런 생각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의 형태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시세의 현 위치나 아까 행정구역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파동의 어느 부분에 속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와 함께 이것이 정말 대세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 유동성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실적으로 펀더멘탈을 보거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상호 예, 합치 서로 쌍을 이루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약간 감이 오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세 파악은 뭐 간단한 거죠. 가장 간단한 것은 뭐냐면 직전의 저점과 고점입니다. 예, 이 저점이 하나가 있고, 그죠? 여기 또 이제 상대적 예, 높은 저점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고가가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고가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올리면서 가는 한은 추세는 상승이죠. 예, 이게 조수간만을 따지면 이미 이것이 이제 밀물입니다. 밀물. 이러면서 이제 저가를 깨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제 썰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물 속에서의 파도를 치고 썰물로 빠져나가면서 파도를 치고 그럴 때 이걸 가장 간단하게는 이걸 추세를 파악합니다. 추세 파악.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힘의 파악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죠. 시세가 가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저부터 가는 시세하고 이렇게 예, 눌림이 약게 가는 시세하고 어느 쪽에 힘이 더 강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일한 기간을 두고 올라가면서 한 이렇게 가는 거와 이렇게 막 흔들면서 계속 때리대는 시세하고 어떤 것이 힘이 강하겠습니까? 그런 거. 예, 전체적인 이것도 약간은 추상적이고 계량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파동을 보시다 보면 이 시세는 힘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 올라가기 전 왼쪽 이런 데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로는 이런 식의 예, 박스권, 예, 5개로 파동이 된 이런 수렴형 같은 것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3분 파동이 가장 강하게 제가 지금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자꾸 좀 넣습니다. 서로 응용하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점을 가져오면 일목 파동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파동을 보는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제대로 된 하락도 없이 이런 식으로 잘 버텨주고 있거나 이러면 이건 굉장히 좋게 봅니다. 반대로 시세가 이렇게 크게 갔다가 그 다음 이 시세에서 좁은 구간에서 흔들고 있으면 일목에서는 안 좋게 봅니다. 왜냐? 여기서는 부지런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상투가 우려되는 상승 오파와 어떤 목표치와 시간을 쳐놓고 여기서 바로바로 튀어가지 못하면 밀어 올리는 힘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흔들기라도 이쪽에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 힘의 파악입니다. 힘의 파악. 여기서는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왜 못 가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상하다 이렇게 강하게 떴으면 가격 조정이 좀 와야 되는데 왜 이거 시간 조정밖에 안 하지 이런 개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예, 시간론과 가격론. 네, 시간은 예, 차트에서 예, 이쪽 가로축이고요. 가격은 예, 바로 우리가 세로축을 보죠. 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예, 파동이 골리게 되고 뼈대가 됩니다. 예, 파동을 중심으로. 물론 파동 속에 숨어있는 제가 이 앞번 강의에서 구름대가 폭이 넓어지다 좁아졌다 하고 그 앞으로 가보면 전환선이 빨리 꺾이고 그 이유는 뭉쳐있던 시세로부터 이탈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보면 이런 파동의 정점은 아니거든요. 아닌 상태에서 혹은 박스 치다가 떨어지는 이런 맥점인데 그 일반적으로는 이 파동의 이러한 예, 하락과 상승 이런 것을 가지고 가격 목표치를 잡고 시간을 잡아서 나가기 때문에 파동론이 예,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파동상에서의 큰 파동에서의 가격 시간 달성이 올수록 그러면 하락이라면 이제부터는 올라갈 때 큰 상승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균형표의 기본 파동, 제가 일목균형표를 만나기 전에는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1992년에서 94년까지 굉장히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잘 맞습니다. 잘 맞는데 일목을 만나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랬더니 최대한 단순화시켜 본 겁니다. 이게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블록 게임 있죠. 그러니까 백도로 쌓는다 그럴까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소 코어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빠지면 이 파동 하나를 그냥 1파동 영문의 I자로 부릅니다. 한 번 오르고 빠졌거나 한 번 빠졌다가 올라가면 그냥 V자 2파동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상승 N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락 N을 그리면 그냥 3파동이라고 부릅니다. 3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다가 빠졌다가 돌아가는 이런 것도 3파동으로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균형표에서 이것을 보는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것이 이제 계속 중첩되면서 그러니까 균형표는 오파를 가더라도 이 하나가 또 이렇게 반복되면서 가는 것으로 보고요. 이 자체를 개수를 뭐 5, 7, 9 가면서 상투를 파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시간이 얼마 갔지? 가격이 얼마 갔지? 이러면서 접목시켜 나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파동론을 이 1시간에 짧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막 안산으로 가야 되는데 Y파동은 지난번에 목표치에서 보셨죠? 이렇게 확산하는 파동. 이게 Y파입니다. 이것이 바닥에서 나오든 올라가다가 상토에 나오든 이런 반전형이 되기 쉽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수렴하는 형이 영문의 P자처럼 생겼다고 P파동이라고 합니다. S파동은 이래가지고 찍고 돌아가거나 반등씩 꺾어지는 거. 그 다음에 첨단파동은 첨단은 처음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첨단자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탑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에 보면 이래가지고 여기에 뭐가 이제 붙어 있거나 이렇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첨단은 상투를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의 성격상 고점에서 이건 사례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 정확한 목표치나 시간이 딱 달성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건 5파다. 5파이면 상투칠 가능성이 큰데라고 하는 차이에 뭔가 시간 가격이 딱 부러지게 오면 상투일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 빨리 넘어가서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통상 헤드 앤드 숄더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3존형이라고 부릅니다. 뭐 불가에서는 3존불 그러기도 하고 아마 거기서 따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형태의 정삼존입니다. 즉 목선과 양쪽 어깨가 똑같습니다. 여기 일목은 뭐 결정선이니 긴선이 하는 말이 있지만 그건 뼈겠고요. N자는 직전에 요 길이보다 보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자처럼 이 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P자는 수렴을 합니다. 직전 저점보다 살짝 덜 빠지고요. 직전 고점보다 살짝 덜 올라가 가지고 수렴하면서 가기 때문에 P자가 됩니다. Y자는 반대로 직전 요 기본이 되는 요 선보다 조금 더 내려가고요. 목선이 올라올 때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걸 굳이 조사하고 하는 목적은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그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세의 습성을 파악해서 상투를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매도 자리를 즉 기왕에 N자로 올라갔던 시세가 직전 목선까지 딱 내려왔다 그러면 이건 일단 문제 발생입니다. 그것이 전 왼쪽 어깨 정도선을 정확히 찍고 여기에 갭 하락, 대음봉, 연속 음봉이 나오면 이건 매도의 급소라고 보는 거죠. 왜냐? 이런 형태로 가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목선이 떨어지면 목표치를 밑쪽으로 이렇게 맞잡아 나가 버립니다. 그다음에 N3조는 떨어지는데 직전 목선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 시세가 N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전 저점을 안 깨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다가 아직 고점은 못 벗기고요. 전 고점보다 이 폭만큼 가더니 여기서 이상한 행동 행위가 나온다. 그러면 비상입니다. 그런 목적입니다. 이 P도 마찬가지입니다. P도 마찬가지고 Y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뭔가 뭐 그림 모양 이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매매를 하는데 이 시세의 특성을 보면서 이 종목, 이 시세는 어떤 버릇을 가지고 오는가
그래서 내가 의심하던 자리에서 그 행동이 나오면 의심하던 그것이 실제로 맞다라고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균형표에서는 파동을 셀 때 엘리어트는 뭐 이렇게 파동을 1, 2, 3, 4, 5나 이렇게 세지만 균형표에서는 신고점 넘기면 무조건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9파가 됩니다. 대개 큰 시즌에 한 9파면 끝나고요. 국제가면 한 5파로 끝난다고 보는데 7, 8로 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떴다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올랐는데 아까와 다르게 이 고점을 벗기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눌렀다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이건 카운트를 하질 않아요. 이걸 뭐 파동의 직선화라고 해버리는데 그러면 1, 2, 3, 4, 5, 6, 7로 갑니다. 7로 갑니다. 그래서 크게는 5파. 이것이 만약에 되게 엘리어트 같은 경우 3분 파동이 이제 연장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고점이 이걸 벗기면서 가면 9파로 가버리고요. 이 고점이 이것을 못 벗기고 가면 이건 카운트를 안 합니다. 왜? 이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여기를 벗겼기 때문에 카운트를 해주고 그러면 7파동이 됩니다. 파동을 세는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면 잘 세지는 않고요. 그런데 뭐 미세하게 어떤 기간이나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이 부근이라든지 조금 미달이어도 세줄 때가 있긴 합니다.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고요. 시세에 뭐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걸 봐서 올라온 폭이나 이런 거 봐서 이 자체도 한 파동으로 볼만하다 그러면은 해주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주막안산으로 균형표의 파동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보다는 엘리어트 쪽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엘리어트 이론을 또 많이 공부하고 접목을 했었고요. 균형표를 가져와서 하면서 두 개를 뭐 시너지 효과를 얻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이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 부분을 착안해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338번으로 이동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동웅 파트너의 무적 증시 리포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 달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시청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궁금해요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일목 이동웅 파트너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서 보신 기초적인 내용을 실제 이렇게 접목시킨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좀 가져왔고요. 이제 용어상 파동의 역전과 추세나 파동이 파탄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파동으로 보는 효과나 이런 것 중에 이제 추세를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세하게 보면 1, 2, 3, 4, 5, 6, 7, 8, 9 와서나 이게 한번 더 갑니다. 10에서 11파동까지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는. 어쨌든 전저점 하회가 없으니까 상승 추세를 봅니다. 보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고지고대로 나는 직전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상승으로 볼 거야. 이것도 말은 맞는데요. 여기서 갈수록 파동이 확산돼 버리면 이게 시세의 분출 에너지의 소모로 봅니다. 균형표 행보론에 나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것도 딱 뭐 며칠 얼마 이건 뭐 균형표 시간이나 이쪽에서 영역이 담당을 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확산이 나와버리면 이걸 그대로 이거 무너지기 전까지는 나는 무조건 홀딩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과열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시는 뭐 이평선 같은 걸 넣는다든지 이런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마침 이 종목은 여기서 바로 하락연이 나와버리죠. 하락연이 나와버립니다. 하락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하락N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을 하면 일단 파동이 역전되고요. 역전되고 추세가 파탄이 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좋은 예시입니다. 이걸 그냥 기본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대세의 파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제가 좀 자랑이 돼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실제로 나갔던 내용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4월 1일에 전 15포인트 처음으로 역사상 첫 고점을 찍고요. 무려 44개월을 빠지면서 92년 8월에 지수가 이제 456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는데 1994년 11월 14일까지일 겁니다. 아마. 이게 잠깐 헷갈립니다. 제가 뭐 이 다 외우는데 복기를 하는데 헷갈리네요. 1145포인트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2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엘리어트로 보면 이게 1, 2, 3, 4, 5로 가고요. 여기 1, 2, 3, 4, 5로 가고요. 요 4분 파동의 전형적인 요런 행태, 완전 교과서적인 행태가 나옵니다.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 뒤가 중요한데요. 그 뒤에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대체적으로 증권사나 이런 쪽에 증권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었냐면 1980년 1월 4일 그리고 81년의 최저점으로부터 85년까지 58개월간 수렴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거 81년이라고 할게요. 그냥 89년까지 지수가 출발할 때 85년 수렴해가지고 10월달에 125포인트 정도 이렇게 약 됩니다. 이게 이제 1015포인트까지 갔잖아요. 뭐 크게 보면 뭐 계략적으로는 1000에서 100에서 보면 10배를 하겠지만 한 8배, 9배. 그러니까 지수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450대에서 바닥을 쳤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곱하기 8 정도를 해보는 겁니다. 48, 32, 58, 40 이래가지고 당시 기사들을 보면 이건 절대로 그 당시 뭐 시황을 제가 뭐 허물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시 이제 그러니까 워낙 대세 파동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꿨던 거죠. 89년도 1000 갔다가 여기서 이제 44개월 만에 456을 찍었으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지수가 이제 뭐 2000, 3000, 2000이 아니죠. 3000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전문가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파동적으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엘리어트 방식으로 갈게요. 그럼 여기 이제 5파를 달성을 했잖아요. 5파. 그럼 이게 딱 ABC가 됩니다. 여기가 830포인트예요. 자, 830포인트까지 왔죠. 이제 N으로 왔죠. 그죠? N으로 왔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물론 조금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대세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뭐 버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버스가 출발하는 건데 문제는 834까지 이 저점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 94년 봄입니다. 목련꽃 필 때입니다. 바닥이 나오고요.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게 오래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비자금 사건 터지고 막 이러던 그런 좀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전두환 대통령 뭐 구속되고 막 어령에서 차로 막 좀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잠깐 그걸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이론적으로 잘 보세요. ABC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5파 쳤어요. 1, 2, 3, 4, 5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움직입니다. 이게 맞다면 맞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야 됩니까? 큰 상승이 나와야 되죠. 중간에 접더라도. 문제는 96년 6월 26일에 전저점을 깨버립니다. 96년 6월 26일에 전저점 834를 깨버려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상승포동이 나오는데 하락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니잖아요. ABC가. 그럼 물론 이게 뭐 연장이 됐다. 여기서 바닥을 찍고 다시 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거기서 그 당시에는 PC통신 시절입니다. 제가 코텔을 거쳐가지고 91년도부터 PC통신의 증권 관련 그쪽에 글을 올리고 있을 때인데 이때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가 지금 팬데믹, 코로나19,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 때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현미경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균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치들도 보면은 뭐 주변에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데 하나둘씩 쓰러져 간다 이런 이야기고 근데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처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 이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빨리 달아나라. 지금 전염병이 도는 여기서 빨리 달아나라. 벗어나라. 두 번째, 가급적 멀리 도망가라. 지금 유행적으로서 가급적 멀리 도망가라. 그다음에 세 번째, 가급적 늦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요. 유럽의 흑사병이 돌 때 제가 이때 시황을 그걸 썼거든요. 제가 그 시황을 쓴 이유가 이게 보세요, 여러분. 28개월을 돌아가지고
96년도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대세가 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상황이 거꾸로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얼마가 떨어지냐면 기본이 300포인트 정도 떨어져요. 그럼 지수가 얼마를 갑니까? 약 한 500대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7년 1월과 3월에 600과 608포인트, 608과 624 쌍바닥을 찍는데 그 반등이 기아부도나고 하면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98년 6월에 바닥을 찍는데 딱 2년 걸려요. 여기까지. 2년이 걸리는데 무너진 게 말입니다. 그 지수가 830이 무너지면서 830대가 무너지면서 98년 6월에 266, 그다음에 9월에 277 쌍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죠. 근데 물론 제가 뭐 외환위기 같은 걸 예언하고 예측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고 나서 잠깐씩 올라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동의 기본적인 틀 그리고 이 시세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이 이렇게 빼버리면 지수가 500대 600대로 가버린다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돌아 올라가 가지고 회복이 되는 찰나에 국내 10대 그룹들 뭐 한보도 부도나고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기아차 부도까지 나면서 뭐 결정타를 맞아버리죠. 지금 이것이 이제 대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시각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바로 앞 시간 목표치 할 때 가져온 그림인데 시간 가격을 계산하고 접목하는 골격이 제가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얼른 가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거꾸로 갑니다. 이 지수는 6월 26일에 저점을 찍고요. 음봉을 길게 주고요. 그 다음 날 도지를 내고 그 다음에 양봉이 딱 나와버리는데 전환이 나오는데 이날까지 보면 이 직전 고점에서 여기까지가 26일이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배우신 일목균형의 후행 스팬이 이 최고점 밑을 통과하는 순간 떨어지다가 통과하는 순간 시세가 물론 결과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 왔고요. 그런데 파동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크게는. 근데 이 왼쪽으로 가보면 첫 하락이 또 26일이 걸렸어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일수가 같죠. 그러면 26 기본 수치이기도 하지만 일목에서 말하는 이걸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좌우로 떨어져서 오면 이걸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건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파동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최근 마지막 하락 파동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폭을 2배를 하면 562.9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100단위로 올리기 전이기 때문에 56.29가 목표치였고요. 실제 바닥은 56.23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과 이 폭이 같이 온 겁니다. 첫 하락폭과 이 하락폭이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일간 떨어진 폭을 다시 여기에 그대로 파동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1파와 뭐 하락 3파라고 이렇게 하면 원래 이제 A파와 B파지만 같다고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56.55가 나옵니다. 실제 바닥은 56.23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귀신같이 맞습니다. 귀신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날짜들도 보면은 여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격을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최고점에서 보면 이제 일목균형표 기본수지 65일에 도지를 비슷하게 내더니 그 다음날 양이 딱 뜹니다. 그럼 여기는 시간, 가격과 봉 패턴까지 모든 것이 합치하는 구간이죠. 그러면 그죠? 다른 어떤 보조 지표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미리 찍어주지는 않거든요. 낙폭 가다는 다들 인식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대음봉의 갭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균형표는 시간 가격을 파동에 집어넣어서 골격으로 삼아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았을 때 이건 정말 뭐 특이한 케이스기도 해요. 이건 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균형표를 쓰면서 이제 실제 경험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름이고 전환선이고 기준선이고 후행스피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시세 그 자신 주가 현재성만 가지고 그 안에서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습관을 파악하고 습성을 파악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바닥을 잡은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조금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제 6월 25일 고가 나오고 여기서 약간 흔들고 있는 찰나인데 우리가 이제 파동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는다고 했으니까 이 최저점 작년 3월 최저점에서 1439에서 이 8월 달까지 올라왔던 폭이 1019입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1019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제 추석 3주 빠지고 11월 1일부터 저상이 간다고 했는데 여기부터 올라간 게 재미있게도 딱 1000포인트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19와 이 1000포인트는 얼추 폭이 같죠, 그죠? 같습니다. 뭐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기서 조정을 받고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 너튜브에서 설명하던 3월 11일이면 조정이 끝난다고 하던 자리가 2,900이고요. 거기서부터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 이 파동을 기준으로 이제 목표치를 계산하면 엘리어트 방식으로 하면요. 1파와 5파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목표치가 나오는데 나열을 내보면 3,550이 나오고요. 여기서 3,47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성격과 그 다음에 목표치를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지수는 3,500에서 한 3,6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이제 감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하락 없이 상승이 이어진다면 이 정도는 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중간에 조금 조정이 오더라도 전혀 다른 파동을 넣지 않고 계속 갔을 때 맥시멈 3,900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맞다면 그리고 이것이 3번 파동 아니면 몰라도 3번 파동이면 이 3번 파동은 이 상승 파동 안에서 가장 짧으면 안 돼요. 근데 1파가 1019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는 1000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먼저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느냐가 아니라 이게 5파가 맞다면 이게 1000포인트 이상 가버리면 이게 가장 짧은 파동이 되기 때문에 엘리어트 5파가 안 됩니다. 5파가 안 된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럼 다른 파동의 소속으로 이것이 들어가 버리겠죠. 가장 이쁜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게 1, 2고요. 그 안에서 1, 2, 3, 4, 5 가면서 3파 만들고요. 그러나 다시 5파 가는 거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우리가 대세 파동이 오면 뭐 28개월짜리도 있고요. 뭐 40개월 이상 가는 파동도 있고 가장 짧은 게 17개월인데 지금 17개월 와 있고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 좀 많이 볼 수 있겠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장은 없습니다. 오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기서 여러분 3,300에서 3,500 가도 상승률이 한 6%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정 와야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한 내년 초 전후 정도까지 시장이 상승을 좀 이어간다면 그 뒤에는 보다 큰 조정을 겪고 난 뒤에 다시 가도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8월 전후도 저는 이제 매듭으로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그쪽에 겁을 내지는 마시고 우선 지금은 즐기시기 바랍니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대박 타임이 나와가지고 LNF 추천드렸는데 오늘 18% 급등했습니다. DB 하이텍도 막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파동을 우리가 매매에 활용해야죠. 보기 좋으라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실 다른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인데 파동을 내가 가져서 매매를 한다면 아까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또 쉽지도 않고요. 다만 이 성격은 기억해 두자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을 빼고는 반등 파동조차 이 안에서 ABC로 두 번의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의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반등조차도. 이게 중기 시세, 장기 시세라면 반등 파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이 맞다면 못해도 5파는 가면서 3번의 상승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더 갑니다. 더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면 내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세 가는데 가장 바닥에서는 못 샀더라도 최대한 저점을 노린다면 이 지점이 있죠. 1, 2번 저점이 있고 3번, 4번 파동 순서상 이 저점을 노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중기 이평선, 60선 같은 걸 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목으로 치면 이제 일봉의 구름대를 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주봉으로 따지면 주봉의 기준선을 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니까 그것을 파동과 차트를 활용해서 내가 이전에 갈 때는 못 샀지만 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굳이 이런 최저점에 또 안 사더라도 왜냐하면 이 하락 조정이 언제 끝날지 사실 또 쉽게 알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신에 일단 상승 출발하면 이것이 상승 파동이 맞다면 재수없게 쌍봉치고 빠질 게 아니라면 이렇게 간다면 그 뒤 상승해 보고 따라가도 먹을 자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흔들거나 애를 먹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파동을 가져와서 매매에 활용을 한다면 이 시세가 상승이 제대로 맞다면 중기 시세라면 상승한 최소 3번의 기회는 준다. 중기 시세가 맞다면 중기 반등이 나와도 2번의 파동은 온다. 그럼 내가 두 번째 파동, 반등의 두 번째 파동이 들어가도 먹을 기회는 잡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거기서 그것이 어디를 치고 돌아갈지 하는 그 부분은 이거 뭐 또 딱 맞는 걸 가져왔으니까 균형표의 구름 상단과 하단을 딛고 튀거나 아니면 뭐 후행스편이 여기는 보시면 요 26일간의 주가를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이 후행스편이 전 시세를 이탈을 했지만 또 어떤 때는 절묘하게 여기서부터 26일이 딱 지나가면서 이 후행스편이 와가지고 여기를 건드리는 순간 탁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왕왕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꼭 맞는 거 가져왔습니다. 제가 처음 상승하고 누르면 이게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죠? 장기 조정 이후에 여기서 보면은 기준선을 딱 딛고 한번 눌림 주면 기준선을 딛고 여기서부터 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파동이 정말 바닥에 맞다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3번 혹은 더 이상의 기회도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종목이 뭔가 실적 면에서나 성장 면에서나 현재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 보시면 돌파하고 이만큼 시세주고요. 또 기준선 왔다가 전환선 넘기고 전환선 기준선 고전되고 이러면서 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건 주봉입니다. 기준선을 딛고 어쨌든 올라가고 지금 현재도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엘리어트처럼 딱 5파 이렇게 짝을 맞추진 않고요. 뭐 파동이 대개 한 5부터 시작해가지고 7, 9 정도 가면 끝나기 쉽다라고는 하지만 개별주 정말 시세에서 강한 것은 13파동도 가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요. 전체 시장하고 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볼 필요성도 있고요. 다만 5파 가고 나서 이상한 짓을 하고 이걸 깨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전체 상승 한번 끝나고 여기서 다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파동이 1, 2, 3, 4로 가거나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잘 지지를 하고 다시 갔습니다. 가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여기 기준선에 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한번 깼다가 이제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눌림이 요 기준선 살짝 깨는데 그 직전에 요 수평하던 구간들을 딛고 그 다음부터는 뭐 주봉 기준선을 안 깨고 여기 많이 벌어졌다가 여기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파동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이 고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 파동은 카운트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 안에서의 세부 파동인 거예요. 1, 2, 3, 4, 5 상투 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기 지지를 하고 하락에 자 쳤으니까 이 주봉상의 차트만 봐서는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좀 더 확인을 한다면 여기서 뭐 주봉의 전환선을 돌파하거나 주봉상에서 반전형이 나오거나 여기 거래량이 좀 더 터지거나 하는 것들을 내가 확인하면서 매매가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깨고 내려가고 그죠? 하락의 한자로 간다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보면은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복잡한데 이 경우에는 약간의 매매 팁이라면 이제 이 구름 상단 지지고요. 여러분 전환선 기준선만 보면 막 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결정적으로 박스 하단은 깨고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락의 자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올라가면서 엘리어트 성격으로는 한 4파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는 것은 다시 올라가기 위한
우리말에 개구리 엎드린 것은 멀리 뛰자는 수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뭐 결과론적 해석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압축했다가 결국 박스 뚫고 탁 튀어버렸거든요. 탁 튀어버렸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구름 상단 지지도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26일이었으면 딱 좋겠는데 후행 스팬이 이 친구를 만나가 이 저점을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가 뭐다? 일목균형표 26 기본수치 변화일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제가 경강부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을 계속 추적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물론 여기서 저기 뭐 반전 못하고 뭐 꺾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박스 하단 구름 지지 전 저점에서 26 변화일 이런 것들 뭐 26일 혹은 27일 약간 25일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러면 미리 예측해서 사지 말고요. 그렇게 야 이거 변곡점 되겠는데 지선인데 박스 하단인데 그리고 이게 1, 2, 3, 4파인데 그리고 노리고 계시다가 돌파행 나오고 그죠? 이 박스 돌파하면 그 5파 먹자. 이 이제 파동 감각입니다, 여러분. 파동 감각. 파동의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는 뭐 추세를 태울 것이냐, 목표치를 가지고 먹을 것이냐, 시간으로 먹을 것이냐, 뭐 이런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 한 큰 사이클이 이제 상승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전환 기준선이 다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세는 원래 이제 조금 손을 대면 곤란합니다. 본인이 이걸 계산을 굉장히 잘하고요. 뭐 이 종목이 아주 좋은 것이어서 전반적 흐름이 개선이 되면 어떻게 보면 ABC 조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반전을 살살 호시탐탐 노려볼 그런 시기이긴 하죠. 그때 어떤 파동상의 시간이나 가격이나 이 가격은 보면 이 전저점 하회하는 폭이 너무 작아서 가격 목표치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뭉친 자리에서 돌파형이 나오면 좋아지고요. 반대로 이 음운 아래로 파고들면서 기준선 쏟아지고 전환선 쏟아지면서 역배열로 가면 손대지 마시거나 그다음에 신용을 걸었거나 빚내 가지고 사거나 이런 데 홀딩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본적으로 음운 아래에서 떨어지는 시세는 그것이 바닥이 조만간 온다 하더라도 기본의 여러분 관성 흐름이 여기서는 썰물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음운이 나와버렸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려면 대세상 이것이 큰 1파였고 ABC 조정 죽고 곧 큰 3파가 오면 여기서 뭐 돌파가 되고 그죠? 뭐 아주 이쁜 행동들을 하겠죠. 자, 여러분 벌써 이제 6강까지 왔는데요. 근육표의 그냥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뿌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근육표 이해도를 완전히 높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을 실마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근육표도 한번 눈여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